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 및 동향을 주제로 딜로이트 황지만 파트너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참석을 못하셔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황지만입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 동향 및 전반 전망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시는 바 달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딜로이트 코리아에서 생명과학 부문을 리드하고 있는 황지만 파트너입니다. 주로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라이센스 아웃이나 M&A를 통한 펀딩,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켓 리서치부터 커머셜 DD, 파이낸셜 DD, 신약의 가치평가, 딜 클로징 후 PMI까지 전체 사이클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나마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저희 딜로이트의 소개인데요. 저희 딜로이트는 생명과학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명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내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의사, 약사 출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주시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오늘 제게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글로벌 생명과학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 그리고 현재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딜로이트의 매년마다 출시가 되는 연구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라이프 사이언스 앤 헬스케어 아웃룩이라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슬라이드이고 내용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은 연구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제 형태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를 이어서 훌륭하신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각각 제약, 의료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투자와 상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 10조 달러까지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CAGR가 한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에는 2020년에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고 올해는 반면에 5.5% 정도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기인하는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의 이유는 먼저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7천만 명 정도 그래서 비율은 한 11.6%에 달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의 증가로 인해서 이 또한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이슈 중 하나인 양극화가 의료계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당 11,000불 정도 연 헬스케어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에 파키스탄에는 한 54불만 지출을 하게 된다. 거의 한 216배 정도, 200배 이상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해결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글로벌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약시장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시장은 2024년도에 글로벌리 약 1200조 원 시장 규모가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K건은 6.5%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성장 요인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커뮤니커블 디지즈 영역, 그리고 전체 생명과학과 이 영역은 전체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충족 수요를 만족시키는 신약과 새로운 약가 정책에 따른 페이션 액세스가 확대되는 부분도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가 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로도 꼽히지만 부정적인 하나의 챌린지로서도 예견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약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대 정책은 하나의 이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약 산업에서 주요한 챌린지는 무엇보다도 낮아지는 R&D 리턴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빅파마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디스커버리는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제약에 있어서 유명한 그 테라피틱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나 온콜로지, 그리고 당뇨, 뒤를 이어서 당뇨, 류마톨로지, 엔타이 바이럴, 항생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펀 드럭 분야는 2024년까지 2배라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전체 처방의 한 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희귀약물의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셀진 테라피 영역은 2030년까지 연간 50%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첨언드리면 CGT 영역은 서플라이 디맨드에 있어서 서플라이가 현재 지금 모자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즉 그 서플라이 캐퍼시티가 디맨드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셀진 테라피 쪽에 CDMO의 밸류에이션의 경우를 보게 되면 멀티플 한 20배를 초과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CGT 쪽 자세한 내용은 좀 따로 빼서 뒤에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트렌드, 우측편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트렌드를 보게 되면 페이션트 액세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대 정책은 글로벌리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또한 상당히 좋은 게 그 페이턴트 클리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까지 250조 원의 약이 페이턴트 익스파이어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고, 상당한 기회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한 그 제네릭의 공급 부족 사태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나 현재 미국 시장의 진입은 약가나 페이션트 액세스 측면에서 어려움이 같이 경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같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 하지만 기회는 있지만 어려움 또한 같이 공존을 하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그 CGT라고 흔히 얘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라피의 그 M&A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장표인데요. 최근 수년에 100조 원 가치의 딜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반까지 되는데 2017년 10월에 길리어드 카이트 딜 11조, 그리고 2018년에 노바티스의 희귀신경 유전질환 업체 아벡시스 인수, 그리고 셀진의 카티 업체인 주노 인수가 대표적인 거고요. 요 세 건이 한 30조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또 추가로 2019년 BMS의 셀진 인수는 주노의 카티와 셀진의 고유한 영역인 혈액암 제품에 기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와 같이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라피는 빅파마에서 지속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회의 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M&A와 함께 인라이센싱 또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라피에서 적극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18년 자료인데요. 그 라이센싱 금액의 특정한 패턴은 없으나 그 3년 기간 동안 전체 딜 금액에서 어프런트 페이먼트가 한 10% 미만, 백엔드 페이먼트가 주요 금액으로 텀이 좀 굳어져 간다. 이런 하나의 패턴은 보여지고요. 이것은 하지만 NGT만의 특성은 아니고 대부분의 인 라이센싱 딜에서 최근에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전체 밸류는 한 13조 이상이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mRNA 백신에 대한 국민 모두가 좀 알게 되어졌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여기 지금 표상에 두 번째 있는 2018년 8월로 돌아가서 화이자의 인 라이센싱 딜 mRNA 플루 백신이라는 거. 그 당시 어프런트 피가 한 1200억이었다는 거죠. 인 라이센싱 딜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메드텍트 앤드 의료기기 영역을 브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2024년까지 5.6% 정도의 K거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에 한 500조 시장이 예견되고 있고, 2024년에는 600조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골든룰 중 하나가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 바이오파마 시장 규모가 의료기기 시장의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 이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성장 예상 영역은 신경계, 당뇨, 외과, 그리고 성형외과, 치과 관련 영역이 성장 예상 영역이었고,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성형외과 영역과 치과 영역은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역 중에서는 체외진단 영역이 2024년에 가장 큰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80조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를 이어서 전통적인 강자죠. 카디올로지, 영상 진단이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분야, SAMD, 다들 뭔지 아시죠?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기반 치료제라든가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 데이터 시스템을 예로 할 수 있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디지털 헬스와 함께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프라이싱, 그리고 트레이드 워 자체가 주요한 불확실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디지털 헬스, SAMD, 로봇 기술 등 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부분은 치료가 아닌 예방을 추구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금년간에 보여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생명과학 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딜은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 만료,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와 같은 신기술 관리의 목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빈도수로 따지게 되면, 발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센싱 딜은 전체 딜의 한 93%에 이르게 되는데, 또 M&A 또한 말씀드린 바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코어 테라피 에어리아에 집중하고 비코어 영역은 과감히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전략적 치료 영역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그 글로벌 파마, 바이오 파마들 전략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JV나 파트너십 또한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에 활용이 됩니다만은 그 JV라는 것이 뭐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약은 리미테이션은 분명히 있다는 점 아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약간 좀 글밥이 많고 헤비한 좀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바쁘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다. M&A 영역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전반적인 M&A, 글로벌 M&A 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로스보더 딜이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실사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딜 또한 제가 하고 있는 딜 또한 있고요. 그러나 실제 수치를 보면 딜 거래수, 딜 금액 측면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라이프 사이언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19년 3쿼터에 한 62조 556건의 딜이 있었는데 2020년 동기간에 725건, 82조까지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의 M&A 관점의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파마의 경우는 딜을 위해서 상당한 지금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드라이 파우더가 실탄이 한 170조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그 오픈 이노베이션 NRDO 사업을 모델로 하고자 하는 어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비제약 바이오인 대기업 그리고 심지어 코스닥 기업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 타겟 영역이 온콜로지 쪽에 관심을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목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발톤 어퀴지션의 사례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 특히 CDMO나 서플라이 체인 영역, 올해는 추가로 CRO 영역에도 발톤을 통한 FI, SI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바이오파마의 M&A 사례에 있어서는 또한 암이나 레어 디지즈가 주요한 드라이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0년 9월에 클로징된 길리어드의 21조짜리 이뮤노메디게인스 사례, 이건 유방암이 TA였고요. 사노피의 3.5조짜리 프린시피아 바이오파마의 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이자의 밀란 인수, 그리고 GSK와 화이자 컨슈머스 비즈니스의 딜은 이전에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매니지와 다이베스먼트 차원에서 또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닥게다의 프라이머리 케어 AP 시장의 다이베스먼트, 이를 인수한 셀트리온 이러한 사례들이 주요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파마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헬스케어 관련 딜에서는 호스피스 케어 그리고 홈케어 마켓이 중요한 M&A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영역 자체가 헬스케어 내에서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타겟으로 보여지고요. 딜 발륨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10% 이상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 Q3에는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10% 정도.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관심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헬스케어 스펜딩 관점에서 그리고 환자 액세스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영역인데 미국의 텔레닥 그리고 텐센트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위닥터 대표적인 예죠. 텔레닥이 2020년에 8월에 당뇨, 만성질환 영역의 벌추어 케어 전문 회사인 리본고를 18조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의 전방위적인 밸류체인, 그리고 환자 문진, 컨설테이션, 모니터링, 진단, 처방,
약이나 의료기기 딜리버리, 페이먼트까지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밸류체인을 커버하는 모델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앞으로도 빠르게 M&A 시장에서는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장표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야를 좀 빠르게 퀵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캡으로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캡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스펜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11% 넘게 예상되는 고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고, 그리고 암, 심장질환, 항생제 당뇨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팜 영역은 2024년에 1200조 이상으로 시장이 될 것이다. 제약은 6.5%, 의료기기는 5.6%의 CAGR가 예상이 되고요. 약가, 프라이싱은 생명과학 헬스케어 전반의 중요한 챌린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전망이 밝은 영역은 온콜로지, 당뇨, 이뮤놀로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희귀약품, 유전자, 세포치료제, 성장 드라이버로 예견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터널 이노베이션도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R&D 리턴이 1%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고유한 어려움에 이 부분이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사들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방법론으로 M&A나 인라이센싱, 아웃라이센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CRO, CDMO, 서플라이 체인의 발톤 어퀴지션 자체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덕에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원격 진료 분야 또한 성장과 여러 M&A가 예상이 되어지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분야를 제가 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환자 중심의 사업을 통한 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계속 이어지는 강의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